안녕하세요. 퍼플카우 멤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인스타 공동 구매에 관한 그 나나에듀 강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강의와는 조금 다르게 1부를 제가 하고 2부를 세나 페이스메이커님이 강의를 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했는데 앞부분이 기록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강의 부분만 따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녹화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녹화본하고 이게 좀 다르더라도 전혀 이제 내용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 없도록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판매나 그 다음에 SNS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에 관한 강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이외에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그 업체 사장님의 인터뷰를 한 10분 정도 분량 오늘 강의 마지막에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따로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을 뭐 선정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진성 팔로우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찐팬, 그러니까 내 물건을 실제로 구매해 줄 사람들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로워는 반드시 내 물건을 사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팔로워를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인지도를 높이겠다 하시면은 뭐 팔로워를 돈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없지만 물건 판매가 목적이라면 팔로워를 절대로 돈으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 초반 팔로워 구축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로워가 10,000명, 수십만 명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주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팔로워 수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찐팬,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실제로 구매해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는 뭐 찐팬이 몇백 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면 기본적으로 내 물건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메가 인플루언서를 주변에 예를 들면 김미경 강사님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영향력도 안 되고 그런 인지도를 갖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 뭐 20명, 30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소통해서 나의 찐팬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정을 내 피드를 한 가지 컨셉으로 꾸리시는 게 그 진성 팔로우를 늘리는데 조금 빠르게 진성 팔로우를 늘리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해당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진성 팔로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성 팔로우를 갖추고 나서 이제 초보 셀러가 되었을 때 물건 판매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예전 초창기에는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완벽히 마케터가 되어버려서 그 마케터가 되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건을 선정할 때 남들이 판매하니까, 그리고 유명한 공구업체 제품이니까, 그리고 업체에서 제안이 왔으니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본 제품이나 정말 판매해보고 싶은 물건, 그리고 판매에 자신감이 있는 물건을 선정해서 판매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팔로워들의 신뢰도 얻으면서 오랫동안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중간 유통 업체를
통해서 이제 위탁 판매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보면서 공구 경험을 쌓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다른 공구법에 비해서 마진은 다소 적을 수 있으나 이제 막 공구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실 마진율보다는 나에게 어떤 제품이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가장 내가 잘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로 잠깐 예를 들자면 저는 피부과를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다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직업이 그 병원에서 일을 하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잠시 일해본 경력도 있었고 또 제가 메디컬 그 화장품에 판권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 화장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화장품을 판매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 기대 이하였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원래 운영하던 피드, 그러니까 현재 제가 책으로 운영하는 그 피드와 제가 성격이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도 제가 갑자기 화장품을 가지고 나오니까 거부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한테 그리고 제 피드에 제일 잘 맞는 제품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려던 제품은 그 제품과 피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께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 그분이 판매를 더 잘하셨고요. 제가 제 사례를 예로 들어드린 이유는 초보 셀러일 때는 무조건 경험치를 먼저 쌓고 판매할 물건이 내 피드와 어울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사례를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공부를 했던 경험과 더불어서 공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이제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 판매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업체에서 먼저 의뢰가 오기도 하고 공구 전문 업체, 인스타 공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업체가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URL을 빌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서 결제 링크나 상세 페이지를 작업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위탁 판매와 비슷하게 진행되긴 하나 큰 기업과, 그러니까 대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링크를 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위탁 판매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공구하는 경우인데요. 직접 도매국, 도매몰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셔서 판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지난 강의 때 들으셨던 직접 소싱 그리고 자체 제작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재고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초보 셀러들에게는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내 제품을 가지고 내 스토어에서 물건을 공구하는 경우인데요. 제품에 대한 판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 방법 중에서는 마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강의 시간에 그 리나 페이스메이커님께서 직접 소싱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소싱을 할 경우에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해보고 싶다. 즉 셀러로 역할만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 제품의 총판권을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셀러로 제안해서 물건만 받아서 판매할 경우보다 총판권 계약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마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대신 총판권 계약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제품 판매 이력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 브랜드와 내 이미지가 맞아야, 그러니까 내 피드 이미지가 맞아야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판매를 맡기면 회사 이미지까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주 여러 단계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업체에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제안한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팔로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좋아요와 댓글 수가 나왔는지 아니면 돈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고 제품군이 많을수록 총판권 계약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체와 총판권 계약을 할 때는 필요 서류를 반드시 갖추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판매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갈수록 물건을 못 팔아. 그러면 업체에서 나 이제 네가 일 못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업체에서 내가 물건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제품 물건을 올려가지고 내가 판매하기 힘들어지도록 만들어버리면 또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다 공부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부 진행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아직도 공부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 번도 진행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제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부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러들마다 그 공부를 진행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인 방법에 나만의 색이 묻어나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으로 공부를 했던 게 바로 마스크였어요. 그 위탁 판매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고, 업체에서 먼저 의뢰가 왔었어요. 그 당시에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에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책 계정 말고 일상 계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당시 팔로워 수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인데도 차단 지수가 꽤 높았고, 그래서 판매량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상 계정 팔로워가 그렇게 사실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2, 3천이면. 그래서 공부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마스크를 끼고 셀카를 찍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책 계정에도 책 사진 옆에 마스크 사진을 노출해서 간접 홍보도 제가 계정 두 개에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마스크 부족 현상 있죠. 1인당 몇 개를 구매해야 된다. 그런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그 혜택을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판매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판매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또 유리하겠죠. 대신 알아두셔야 되는 건 명절 전후로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판매 계획을 세우시고 제품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 스프레이 공구를 세나님과 콜라보로 진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스프레이 공구 때는 사실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이렇게 시즌성 제품은 가급적 초보 셀러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모기 팔찌, 바디 미스트, 탄력 크림 이런 제품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상세 페이지를 따로 작업해서 보내준 경우였어요. 모기 팔찌는 앞에 설명드린 코로나 스프레이처럼 시즌 상품이었죠. 여름에 제가 팔았으니까. 그런데 시즌 상품이었지만 디자인이나 가격 면에서 차별화가 된 상품이어서 판매량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시즌 제품이나 유행하는 제품을 꼭 판매하고 싶다면 가격 면에서 좀 차별화된 상품이어서 좀 기존 상품들과 완전히 다른 차별점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바디 미스트랑 탄력 크림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건 그 피드를 제가 일상 계정에서 그 화장품 판매했었는데 피드를 완전히
시킨 거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걸려서. 그리고 이 경우는 업체에서 공구 오픈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미션을 주더라고요. 1일차 미션, 2일차 미션, 뭐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매일매일 문자가 와서 그 미션을 저희가 수행을 했어야 됐어요. 공구 진행 시에 업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음 공구 시작 전에 업체와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의견 조율 없이 공구를 그냥 막 업체만 믿고 진행을 할 시에 실제 소득에 비해서 내가 훨씬 많은 노동력이 들어야 되고 또 공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업체에 이야기를 해도 수정을 해주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구 진행 전에 업체와 이야기를 확실히 끝내고 공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군이라도 업체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판매를 했던 방법은 자체 제작이었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첫 번째 했던 자체 제작 제품은 독서노트였고 그 다음은 우산이었는데요. 독서노트는 사실 저의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 작업은 벨라님께서 해주긴 하셨지만 바쁜 와중에 저의 디자인을 맡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제가 종이 재질 선택이나 뭐 인쇄할 업체나 이걸 다 발품 팔아서 다녔기 때문에 이 노트 하나가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 제가 공부하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품이 인쇄가 돼서 출고가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포장부터 배송까지 이제 혼자 처리를 다 해야 해서 사실 수익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대량 인쇄로 판매를 했다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트였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1차 출고분 판매 후에 2차 판매 요청이 좀 많긴 했는데 제가 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판매해보고 느낀 건 반드시 어떤 제품이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계획을 해서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체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산 제작을 할 때는 이미 노트를 제작할 당시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노트 제작보다는 사실상 힘이 조금 덜 들었던 경우였어요. 근데 우산은 재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산 재질을 선정하기까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판매 실적은 괜찮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내 브랜드를 걸고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면 왜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고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반드시 세운 후에 자체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 셀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사실 뭐 재고를 보관할 장소나, 그리고 재고를 감당할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사실 자체 제작만큼 마진율이 높은 또 판매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소싱법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서 총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펜이랑 독서 노트, 그리고 만년필은 제가 총판권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총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과 제가 콜라보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콜라보로 진행하면 장점은 함께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2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드를 올리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리나님이랑 콜라보를 진행한다. 그러면 내가 피드를 올리고 나면 리나님이 스토리나 피드에서 안나님이 이런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안나님 계정으로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피드를 하나 올려주면 서로 이제 2배의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가
그쵸, 피드를 못 올렸어. 그러면 리나님이 먼저 피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 홍보를 해줌으로써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게 바로 이 콜라보 판매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을 두 명이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마케팅 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런 콜라보 공부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초반에 제가 잠시 사례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물건을 구매해줄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해보고 경험치를 쌓아서 나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시작되면 이 제품은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1,000원에 팔기도 너무 아깝다. 그만큼 나는 이 물건에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제품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또 뒷받침돼야겠죠. 그리고 한 플랫폼에서만 계속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버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뒷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판매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스타그램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 이외에 판매 플랫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퍼플카우에 이미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수가 지금은 초보셀러지만 언제까지 초보셀러일 수 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마켓,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블로그, 그 다음에 다양한 판매 플랫폼, 이런 특정 한 곳만을 정해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 마켓은 판매와 함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영상 아래 뭐 스토어 링크를 첨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여기저기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매 플랫폼은 다들 아시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샵에도 물건을 입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쿠팡, 그리고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아주 다양하게 있죠. 갈수록 판매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플랫폼들이 생겨나겠죠. 하지만 초보셀러들이 가장 진입하기 쉬운 것은 현재는 쿠팡입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물건을 누군가 먼저 판매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벨라님이 내가 노트를 팔고 싶은데 똑같은 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밑에 판매 링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라님이 만들어 놓은 상세 이미지, 그리고 판매자들의,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그 사진들까지 내가 다 가져다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 동일 제품, 동일 모델명이라면 누구나 링크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셀러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G마켓, 옥션 경우는 수수료가 13% 정도인데 쿠팡은 현재 수수료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만약에 쿠팡이라고 쿠팡만 판매해서는 안 되잖아요. G마켓에도 입점을 하고 뭐 옥션에도 입점을 할 경우에는 쿠팡에서 판매할 때와 G마켓에서 판매할 때 판매 제품을 다르게 측정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쿠팡이 진입하기도 쉽고 수수료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판매자 간의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쿠팡 결제 시스템이 제품을 판매하고 50일 후에 판매 금액의 70%가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1차 판매금이 입금되고 나서 2개월 후에 나머지 잔액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제로라면 사실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매 플랫폼마다 광고비를 지불하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죠.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텐데 예전에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고 상위 노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일하던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부 업체를 만들어서 상위 노출만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판매량도 몇 개 안 되고 후기도 10개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상위 노출에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쓰지 않고는 사실상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광고비는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단어 하나당 가격으로 광고비가 측정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나는 광고비를 지출해서 그냥 상위 노출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매 순수익의 3분의 1 정도를 광고비로 따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공부를 하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든 가장 좋은 건 사실 나만의 제품,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나만의 물건이란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이나 나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만들었더라도 너무 흔한 물건이면 사실 좀 힘들겠죠. 근데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군마다 숙지해야 할 점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자신이 판매할 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셀러일 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력이 많이 커지기 전에 다양한 제품군들을 판매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나님께서 준비하신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판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님 강의가 끝난 후에 Q&A 및 과제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기획자 세나입니다. 1부 안나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판매를 해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은 위탁이나 사입, 아니면 자체 제작, 구매 대행 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총판권도 획득하는 게 좋다라고 알아봤죠. 인스타 마켓이나 공구는 고객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매출이 더 잘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제품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기 전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즉 찐팬을 모으는 게 먼저라는 거 안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공동구매는 인지도를 쌓는 거,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오픈마켓은 상위 노출이나 키워드 검색, 상세 페이지, 키워드 광고 등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소통 없이 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입니다. 대신 아이템과 가격 경쟁이 정말 과열된 곳이기도 하죠. 위탁 배송은 사실 마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도매로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 문제나 배송을 직접을 해야 하는 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플랫폼이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에서도 말했지만 퍼플카우가 추구하는 모양은 오픈마켓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자. 라이브 커머스를 해도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자. 그래야 매출의 시너지가 올라간다. 인스타 소통이 좀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모아도 안 되는 플랫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랫폼이 나와 맞는지 경험을 해보는 것, 무엇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저께 리나님이 단톡방에 올렸던 영상처럼 자기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2부에서는요, 마케팅 심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사실 이제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SNS가 인생의 낭비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집중하시고요. 4강 숙제가 제품을 직소싱해 보는 거였죠. 고민 좀 해보셨나요? 직소싱이 아무래도 마진율이 가장 높다 보니 먼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초보 셀러들은 판매 이력과 판매 포트폴리오 없이 업체 컨택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도매나 중간 유통업체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감을 익히시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스타의 주요 고객층은 20대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육아맘을 타깃으로 한 제품도 많고요. 생활용품, 먹거리, 뷰티 이런 제품이에요. 여성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남성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 많진 않아요. 인스타에서 전자제품 잘 안 팔잖아요.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 잘 안 팔아요. 기업이 직접 판매보다는 홍보 수단으로만 인스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잘 먹히는 시장이 먹거리, 기호식품도 포함이 되고요. 뷰티나 건강, 헬스, 다이어트, 리빙 시장이래요. 인테리어, 옷, 소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통계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객들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세일즈 퍼널을 잘 구축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일즈 퍼널을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이건 이제 마케팅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론인데 이 모델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알기 시작한 인지 단계, 제품 그룹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관심 단계,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이제 욕구 단계, 고객이 선택한 제품 구매를 위해 결정을 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행동과 구매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브랜드나 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구매 시점까지 고객의 여정을 시각화시켜서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일즈 퍼널, 마케팅 퍼널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브랜드와 고객이 친해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단계를 심플하게 줄여볼게요. 인지, 관심 유도, 구매.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고객에게 인지를 시켜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가다죠. 내 아이디가 곧 명함이자 전단지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나와 소통했던 인친들 돌아다니면서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는 거, 아니면 이벤트를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거, 아니면 탐색 탭이나 인기 게시물에 올라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신사임당이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하나의 링크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카페 활동도 하고 카페에서 이제 글도 올리고 블로그, 지식인, 네이버 TV, 틱톡, 유튜브 등등 있겠죠. 네이버 검색을 하면 나의 서비스와 나의 상품이 상위 노출되게 작업을 해서 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다고 혼자 힘들어서 팀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인지 단계가 있어야 내 피드나 내 사이트에 와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 피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프로필 소개부터 결제창, 피드 게시물과 진정성 있는 카피라이트가 짜잔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소통을 잘해서 판매를 잘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EQ, 감성 지수가 뛰어납니다. 우리는 IQ가 아니라 EQ 지수에 주목을 해야 해요. EQ는요,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것, 좀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갖는 것, 타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잠재 고객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이나 비판, 실패에도 단념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EQ 지수 개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판매 당하는 거, 자기가 이제 낚였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구매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주기도 전에 들이대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판매 당하는 거 우리 부담되고 좀 경계심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팔기 전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고급적인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제품 소개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 제품 안에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경험 담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선택을 했는지, 이 물건은 타사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가격이 고가일수록 이 작업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잠재 고객은 검색을 해볼 테니까 검색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큐레이션해서 가르쳐주면 고객들이 검색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고객들의 불편함 그리고 시간을 아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는 사람은 물건은 뭐 저절로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럴이 일어나잖아요.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이 사람과 친밀도도 좋아. 근데 제품도 좋아. 리뷰 올리잖아요. 아니면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추천도 해주죠. 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인지시키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노가다 얘기했어요. 모든 채널에 나와 내 상품을 노출시키자. 나의 타겟 고객에게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고 다니자.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 광고 돌리는 거야. SNS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은 기본이에요. 시간과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난 소통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인스타 마케팅은 해야겠는데 오프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인스타에 쏟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인스타 광고 보고 제품 주문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 손. 저 진짜 많아요. 진짜 광고 영상 보고 훅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결제하고 나온 게 3년째 되거든요. 인스타 광고 효율이 가장 높은 가격대가 1만 원대에서 3만 원 사이거든요. 1만 원대라고 해봤자 사실 1만 원대 후반이고 배송비까지 붙어요. 사실 낚시긴 한데 구매자는 싼 맛에 좋은 물건 샀다라고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현명해 이러면서. 구매자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구매 버튼까지 이루어지는 게 5분이 안 되게 만들어요. 회원가입 안 해도 네이버페이로 이제 결제할 수 있잖아요. 5분 이상 고민을 하면 이탈을 하거든요. 정신 차리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오늘은 인스타 광고의 장점과 인사이트 좀 볼 건데요. 얼굴도 안 예뻐도 되고 얼굴 안 나와도 되고요. 일반인이 광고하면서 광고 타율이 좋은 인스타에서 핫한 광고 몇 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고 보실 때요, 카피라이트나 광고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광고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볼게요.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카피를 썼는지, 인기 좋은 광고를 보고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의 장점은 관심사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잘 보셨나요? 시간 관계상 광고 기획과 광고 잘하는 법, 클릭하게 만드는 카피라이트나 이제 영상 편집 등은 이제 저희가 2기 때 커리큘럼에 넣었고요. 인스타 광고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하루에 평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도달률에 따라서 이제 광고비가 또 결정이 되지만 테스트 삼아 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광고 컨셉입니다. 영상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영상 내용에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광고 제품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나 혜택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청자가 광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광고 효과 인사이트를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개인정보라서 퍼플카우에서만 공개를 하는 건데 어디서 이렇게 인사이트 공개를 해주겠습니까? 퍼플카우니까 공개를 합니다. 자, 홍보 인사이트 2개 가져왔는데요. 2개 다 같은 계정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보세요. 좋아요 숫자와 댓글 숫자가 매출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잘 보이실까요? 왼쪽 게시물과 오른쪽 게시물 한번 봐보세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왼쪽 게시물이 좋아요 숫자도 많고 댓글, 뭐 공유 숫자, 저장 숫자가 이제 월등히 이제 비교가 되죠. 근데 이제 홍보 인사이트 아래를 보시면 웹사이트 누르기가 왼쪽은 49명, 오른쪽은 1,252명이 웹사이트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게시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홍보 게시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고객을 웹사이트로 유인되는 숫자는 다르다. 광고 기획과 컨셉이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몇만 원 광고에서 웹사이트 진입이 이렇게 많으면 광고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막 하고 싶죠. 몸이 근질근질하죠. 이제까지 우리가 물건 팔려고 노가다 뛰었잖아요. 잘 만든 광고 영상이 나의 물건과 맞는 타겟 고객에게 노출이 되니 구매 전환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이걸 두 번째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인사이트 받은 건데 이거는 벨라님이 최근에 보령 세이크 팔면서 테스트 삼아서 한번 홍보해봤어요. 15시간 노출이 됐고, 이제 지출은 한 2,000원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더 많았고, 연령대도 20대에서 30대 초반이 많이 봤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광고를 돌릴 수 있어요. 그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얼마나 비싸요? 네이버 상위 노출 배너 광고가 수백만 원 합니다. 근데 인스타 광고 어때? 얼마예요?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합니다. 물론 이제 설정하기도 나름이지만 광고 집행 꼭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고 집행 하시려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셔야 하는 거, 이건 1강에서도 배운 거죠. 돈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을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하느냐라고 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금방 지쳐요. 이게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퍼플카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력을 키우는 거죠.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가치를 고객에게 주는 거예요. 실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요하게 반복을 하는 거죠.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반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써먹고 나누고, 배우고 써먹고 나누고. 내가 그냥 물건만 팔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기억하게 만들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얼마나 내 가치를 경쟁자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 포인트를 깨달을 때 수익이 복리가 붙어 가속도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퍼플카우 목표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경제적 자신감이에요. 플랫폼이 바뀌어도 위기가 닥쳐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돈 걱정 안 하는 것. 경제적 자신감을 심어주는 곳이 퍼플카우 SNS 클럽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오늘도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귀로 흘리시면 다 놓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초보 셀러들이 이제 공동 구매나 이제 판매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몇 번 해보셨던 분이나 이미 판매하고 계신 분들의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건 이제 캡처하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되고, 첫 번째는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보통 공구를 진행을 하면 제품 협찬을 받게 되잖아요. 이 제품이 내가 파는 제품이 내 돈 내산해도 아깝지 않은 제품인가? 가족에게 소개를 해도 아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송을 누가 하는가? 수수료 확인도 해보시고요. 정산은 또 언제 해주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제품 세팅이 되었다면 피드를 준비를 해야겠죠. 공구 날짜가 정해졌다면 공구 제품에 어울리고 도움이 되는 피드들을 올려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게시물 50개는 나와 제품과 어울리는 피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줄 맞추기 디자인 그런 거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나의 이야기 들어줄 사람 관계를 맺기. 내가 기껏해서 컨텐츠 올렸는데 읽어주지도 이제 반응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찐팬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후기 리뷰 모음. 후기와 리뷰에서 또 매출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나와 친한 사람이 소개해주는 제품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후기나 리뷰는 리그램을 하시던 캡처를 하시던 스토리 올리던 꼭 모아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카피라이팅.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철학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메모장에 글을 연습을 해보세요. 제품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요. 제품의 장점만 나열하지 말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제품 사진. 제품을 들고 찍거나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퀄리티 높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계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은 시간과 체력인데요. 공부하실 땐 시간을 좀 비워 놓으셔야 하죠. 응대 시간은 충분히 갖는 거죠. 댓글이나 DM 문의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이 있고 안으로 감춰진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고객을 욕심내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서적 연결을 시키는 것,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 지속적으로 충성 고객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한 제품 있잖아요. 뷰티나 주얼리 같은 제품은 추석 끝나고 매출이 더 오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고한 나에게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모이는 가족이 많아져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가족을 위한 제품이 많이 나가죠. 건강 제품이나 먹거리, 선물 세트 등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되겠죠. 사람의 에너지는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보다 뛰어난 힘, 판매자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실행하고 수정 보완하고 또 재실행하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준다면 나의 팬들은 모일 거고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잠시 과제 들으시고요. Q&A 이어서 가겠습니다. Q&A 끝나면 쿠팡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삼남매 엄마 인터뷰 영상 있으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안나님 나와주세요. 5강 과제 공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2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강의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요즘에 이 인스타 공구,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카페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 무조건 가입하셔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사례를 뭐 겪으신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도 활용을 조금 해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나님께서 그 인스타 광고 설명하시면서 이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과제를 1강 때 내에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 문의가 많이 오셨는데, 그걸 해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갈증이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 갈증이 더 하겠죠. 제가 이런 인스타 피드백 강의를 오프라인으로만 몇 번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좀 느껴져서, 2기 때는 줌이 중심이 되지만 제가 오프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 대면 강의도, 대면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강 과제 말씀드릴게요. 판매할 물건에 일단 스토리를 입혀서 글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4강 강의 때 뭐 과제를 하셨거나 생각을 하셨으면 내가 어떤 제품을 팔 건지 대강 이제 생각은 하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과제가 힘드실까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독서 노트를 판매했을 때 이 독서 노트는 종이 재질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를 꾸리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중반부부터 그 종이 재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초반 제 피드에는 제가 왜 독서 노트를 판매했는지, 내가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 내가 독서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 독서 노트를 다양하게 다 사용해 봤고, 노트들마다 조금씩의 단점이 다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100%다 들지 않았고, 직접 노트를 진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화 시키기는 너무 어려웠다. 근데 그때 마침 벨라님이, 안나님 꿈 한번 이뤄보세요. 제가 노트 디자인을 해드릴게요. 정말 천사처럼 제 앞에 나타나셨죠. 벨라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만 하고 있던 그 노트를, 직접 노트를 제작하게 됐고, 노트가 처음 이제 출고됐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감정을 다 그 스토리에, 그 판매 피드 스토리로 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독서노트에 그렇게 스토리를 입혀서 저는 처음에 이 물건이 얼마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 스토리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그 제품은 제가 다 쓰려고 만든 제품이 맞긴 맞는데 최소 수량이 200건이었고 저한테 평소에 그 노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의하신 분들 위주로만 판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노트를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판매가 됐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시간에 리나님께서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노트를 너무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내 돈 내산으로 써봤는데 너무 판매하고 싶어서 업체에 몇 번이나 연락을 했거든요. 팔고 싶다.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3번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를 20권 정도 한꺼번에 사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제안을 했죠. 이 노트 진짜 내가 팔고 싶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그 반응이 저한테 노트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면서 이제 좀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노트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제안을 했고 거절도 많이 당했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내가 만든 노트가 나오니까 정말 진짜 그날은 제가 밤에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내 제품에 녹여내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물건을 파실 때 이 제품은 뭐 어떤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설명은 충분히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품을 피드에 쓰려고 생각을 일단 첫 피드에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입히는 연습을 몇 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꼭 길게 안 쓰셔도 되고 뭐 짧게 몇 줄이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판매하게 된 이유를 왜 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지 그 스토리를 짧게라도 작성을 하셔서 카페에 과제를 제출하시고, 과제 제출은 가급적이면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을 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기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4강 강의 과제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딱히 이제 날짜는 제한을 두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에는 다음 강의 전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제 하시면서 나 도저히 나는 이 스토리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시면 저랑 세나님께 개인 DM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19년 겨울에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 건 2019년 7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나만의 파이프라인? 그걸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애가 셋이나 되고 애도 어린데 아프면 제가 하는 일이 빠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애가 뭐 병가나 이런 사유를 대고 빠질 수가 없는 일이어서 애가 아프면 아픈 내 애를 놔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생기다 보니까 애들 옆에서 내가 애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수익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눈이 간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 쇼핑몰 업무에 투자를 하시나요? 시간 투자를? 초창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는 24시간 매여 있었어요. 24시간. 밤에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상담 들어온 거 있으면 그 다음날 오픈 시간에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데 성격이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상담이 들어오면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숙하다 보니까 24시간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한 뭐 그냥 5시간 정도? 그러면 상세 페이지 작업도 다 독학하신 거네요? 예. 그게 아무나 가능할까요, 독학이?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려운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세 페이지 정도는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게 판매량을 여쭤보는 게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만.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은. 예. 대박 사장님이시네. 그러면 이 쇼핑몰 시작할 때 초기 사업 자금이 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초기 사업 자금은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무재고 사업이라 그래서 B2B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B2B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입하는 사입 비용 이게 조금 들어가서 한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기준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시작하고 내가 아이템을 몇 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예전에도 일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엄마가 일할 때랑 지금 이 온라인 사업을 할 때랑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들린가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늘 일해왔던 엄마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 스케줄에 제가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애들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 그 쿠팡에서 주로 판매를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스토어도 홈페이지도 있고 뭐 지마켓, 옥션 다 판매하시지만 주로 쿠팡 판매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입점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로켓 배송은 제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공산품, 그러니까 브랜드의 공산품이면 로켓 배송이 빨리빨리 접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EM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쿠팡 측에서 입점 제의를 주기 전까지는 입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양말이나 이런 거를 로켓 배송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넣어도 답변을 기다리는데 빠르면 4주 아니면 2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로켓 배송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배송은 그냥 일부 품목은 로켓 배송이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 저희 주력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을 안 해요. 예.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로켓 배송이 장단점이 있어요. 다음날 가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이게 로켓 배송은 저희가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저희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냥 다 완전히 사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마진에 대한 계산을 하겠죠. 쿠팡 측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단가에 저희가 로켓을 납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포장지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걸 직접 다 하셨는데 그런 제작이나 판매에 대한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은 글쎄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체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배운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었고 그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도 쓰고 이 실리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토퍼하는 디자인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또 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상품 가격은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워낙 요즘에는 가격 경쟁이 심하니까 싸게 제품만 자꾸 팔리고 있어서 어떻게 측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면 좋은지? 처음에 못 모를 때 가격 책정을 제 맘대로 했다가 마이너스가 나갖고 신랑한테 되게 혼이 났어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부가세, 그 다음에 수수료, 쿠팡이든 지마켓이든 수수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간혹 까먹는데 포장비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배송료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그리고 광고비가 들어가야 돼요.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아마 수익의 3분의 1은 광고비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나가요. 예,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진입하시기가 좋은 데가 쿠팡인 거예요. 예, 쿠팡은 광고비를 조금만 써도 노출이 다방면으로 되거든요. 그런 AI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쿠팡의 사업자분들이 많이 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할 물건을 지금 여름 제품이 이제 끝났고 네. 이제 가을 겨울 제품을 또 디자인하셨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시장성을 보는데 너무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은 저희가 손을 안 대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손댔다가 쫄딱 망할 뻔한 적이 있어서 네. 이거 괜찮아, 이거 유행이야 하는 제품을 잘못 건드리면 경쟁이 너무 오히려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틈새 시장을 노려요. 네. 그 아이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사장님은 그 주부이자 네.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완전 아직 어린 아이까지 둔 엄마이신데 좀 평범한 엄마들도 이렇게 우주몰 사장님처럼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짧게 말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하는데 당연히 제가 하는데 다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욕심을 안 내면 요즘 원체 뭐 B2B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포토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나 광고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들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비 창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이런 쇼핑몰은 완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홈페이지랑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지마켓 옥션도 다 들어가고 네. 11번가 위메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게 쿠팡? 쿠팡. 네. 쿠팡이 확실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유입수 자체가. 네. 그러면 시즌에 한 물건만 파시는 거예요? 별 욕심 안 내고 지금까지는 그냥 한 시즌에 한 물건씩. 예, 가을, 봄, 가을은 조금 조용하고 그다음에 여름 거, 겨울 거.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마지막인데 또 마지막 아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입지를 붙이셨는데 이까지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리고 조금 더 처음에 24시간 투자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이 키우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궤도에 오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해라. 저는 사실 처음에 3년을 생각했어요. 3년을 그냥 내가 뭐 참고세만 내더라도 깔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템 선정이 잘 됐었고 반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2년 걸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그 퍼스널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강의인데 오늘 이 과제를 하실 때 나는 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뭐 나의 지식,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물건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과제를 하지? 또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뭐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판매한다 생각하고 또 그걸 스토리를 입혀서 짧게라도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식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음 강의 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이라서 다룰 예정이라서 다음 강의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순전히 판매를 하실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업체 를 인터뷰해 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그걸 보고 나면 질문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원래 직업은 뭐 이제 꽤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이제 첫째가 중학생, 이제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이제 수입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켓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꽤나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시즌 제품만 판매하고 계신데 그 몇 시즌에는 판매량이 하루에 한 700~800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마켓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그 줌 라이브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 풀어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페 Q&A 게시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